안녕하십니까, 김종서 성형외과입니다. 오늘 유튜브 처음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7월에 발표하는 성형외과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것을 좀 더 쉽게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먹기 전에 방부제나 첨가물 이런 게 있는지 살펴보시는 편인가요? 환자들은 자신의 몸속에 들어가는 주사하는 톡신, 보톡스 제품들이 어떤 첨가물이 있는지, 어떤 보존제가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는데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의사들이 이걸 잘 선택을 해서 주사를 해야 되는데, 또 의사들이 뭐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환자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성형외과 의사들은 또 어떤 제품이 또 환자한테 좋은지, 또 어떤 제품이 또 업그레이드 된 제품인지 이러한 그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환자들은 사실 이런 정보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좀 공부를 해서 좋은 제품들을 선택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많은 의사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보톡스에 대해서 얼마를 받을지를 신경을 많이 쓰지만 또 이 제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오늘 우리 환자들, 의사들이 다 보는 유튜버이지만 환자들이 자신이 미리 알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사하고 주사 받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제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성분표, 우리가 뭐 음식 먹을 때 성분표 보고 먹죠. 저희가 트랜스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보고 먹는데, 우리가 주사 맞을 때는 성분표를 못 보죠. 그래서 봐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이 효과가 시작되는지, 온셋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게 온셋이 빠른지, 어떤 제품이 또 듀레이션, 지속기간이 긴지, 또 환자도 알면 좋고 의사도 이런 것도 알고 주사해야겠죠. 사실 우리 의사들이 과다 업무에 지쳐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논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의사분들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보톡스를 잘 알고 주사하는 것이 좋겠죠. 또 요즘에는 또 회사마다 자기네 제품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제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논문에도 그 회사에서 지원한 논문들이 있어요. 그럼 결과가 다 왜곡이 돼 있죠. 자기네께 좋다고 돈을 받았으니까 또 의사들이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스폰서 받은 논문들은 잘 이제 없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솔직하게 연구를 하는 편이라 이렇게 파리에서 발표하는 거죠. 2014년도에 뭐 파리, 모나코, 대만, 싱가포르, 태국 뭐 이렇게 많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러 다녔고요. 왜냐면 솔직하게 강의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 유명한 회사죠, 제가. 한국에서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좀 유명합니다. 저는 이제 인제대학교에서 전임 강사를 하다가 현재는 압구정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김종서 성형외과 원장이고요. 대표 원장이기도 하지만 원장이 혼자이기 때문에 그냥 원장입니다. 저는 또 2000년부터 보톡스를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백병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2000년도 시작했고, 보톡스하고 이제 필러를 배우러 일본에 6주 정도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좀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주름 치료로 보톡스를 치료했습니다. 이 얼굴에 표정 근육, 다이나믹한 주름에는 보톡스가 좋죠.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주름은 필러가 좋죠. 그래서 우리가 보톡스 필러도 비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마세터 근육 저작근의 주사를 해서, 당시에는 이 저작근의 주사에서 얼굴 작게 하는 게 좀 새로웠어요. 그래서
다음에 2002년 2월에 동아일보에 제가 기사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후에 이제 뭐 이 관자놀이에 주사해서 얼굴 작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술을 제가 조금 빨리 도입을 한 편이고요. 이런 관자놀이나 턱에 주사를 하는 것은 이제 근육을 쓰지 않으면 부피가 줄어들게 있어요. 기부스라면 우리가 근육이 작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도 있는데 우리가 이 턱의 근육이 300kg 정도 돼요. 힘이 쓸데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차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300kg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무 근육이 크면 관절이 상하고 치아가 닳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용적 기능적으로 보톡스 주사를 많이 권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종아리에도 제가 주사를 2013년도에 발표한 내용인데 종아리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종아리 근육은 뭐 그다지 권하진 않습니다. 모델이 아니면. 왜냐하면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지 우리가 건강하죠. 그래서 피도 우리가 아래서 짜줘야지 저혈압이 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 종아리는 뭐 특별하게 뭐 이제 연예인이나 이런 분이 하고 일반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샘, 술을 많이 먹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침샘 여기 서브밴드듈라 그랜드하고 파노트 그랜드가 있는데 침샘을 줄이는 데 보톡스가 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보톡스를 하고 있는데 침샘 잘못 놓으면 침 잘 못 삼켜요. 여기 근육이 마비돼서. 그래서 정확하게 주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맞으시면 안 되고요. 경험이 많은 의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톡스를 많이 했는지 또 알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보톡스 병이 많고 뭐 저희는 이렇게 보톡스 병을 막 몇백 병을 이렇게 분리수거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환자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보톡스 많이 해봤냐. 그래서 병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많이 하셨군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기 좀 민망하니까 병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tulinum 톡신 보톡스 쉽게 말해 보톡스인데 엄밀하게 보tulinum 톡신은 기본적인 지식과 성분 뭐가 들었냐, 효능 뭐가 좋냐, 뭐가 오래가냐, 뭐가 빨리 효과가 나오냐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최초의 보톡스죠. 알러간 회사의 미국 회사죠. 보톡스 병인데요. 이 안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듐이라는 그 균이 만든 신경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균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독소 100유니트와 또 휴먼 알부민 그리고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라이눔이라는 균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것이죠. 프레자일이라는 꼬리가 있고요. 그람 파지티브 염색이 되는 현기성 공기가 없는 데서 잘 자라는 균입니다. 그래서 통조림에서 잘 자라죠. 공기가 없는 데서 땅속 이런 데서 잘 자랍니다. 이 중에서 이런 균들 중에서 상품성이 있는데요. 상품성이라는 것은 이제 톡신 효과가 큰 그런 그 균을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발견하고 또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게 뭐 균은 보이지도 않고 뭐 굉장히 힘들죠. 근데 요거를 이제 이 균은 또 화학 무기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전쟁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균이 많이 발견됐다고 보고되어 있죠. 모양간에서 발견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또 보톡스가 또 보톡스 제품 한국에 제일 많아요. 10개 넘게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 과연 한국의 과학기술이 발전된 것이냐 아니면 식약청이 특정 기업을 가주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뭐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 균은 위험한 균이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적으로 유통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균이 만들어낸 보툴리눔 톡신입니다. 그래서 LC 라이트 체인과 헤비 체인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이 균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소세지를 먹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두통이 나고 이런 마비 증상이 났는데, 그래서 예전 유럽에서 소세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소세지가 라틴어로 이제 보툴러스거든요. 보툴러스는 소세지인데, 그래서 이게 보툴리즘 톡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세지 상한 거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죠. 예전부터 상한 음식을 먹으면 마비가 온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뭐 소세지 먹고 머리가 아프고 변비, 몸에 힘이 없고 졸려 보이고 먹지 못하고 심지어는 호흡을 못해서 사망하는 그런 것이 보툴리즘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 보툴리즘의 그 특징은 이제 얼굴에서 시작해요. 위에서 디센딩 프레시드 파랄라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열이 없고 갑자기 나타나고 양측 대칭성으로 양쪽이 똑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얼굴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디센딩 심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 보면 이 증상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호흡을 못하면 사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부터 시작하는 특징적인 얼굴이 있는데, 어떤 얼굴이냐, 이런 얼굴입니다. 졸려 보이고 눈동자를 못 움직이고 동공이 풀리고 표정을 못 짓고 침이 마르고 졸려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호흡만 하면 뭐 살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톡스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이런 증상을 보고 우리가 보툴리즘이라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상한 캔을 먹으면 이렇게 잠복기,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참 다양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균이 많은 걸 먹었으니까 조금 먹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하루에서 3, 4일까지 여러 다양하게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참치통조림 먹고 이런 마비 증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철새들이 집단 폐사되고 소들이 죽고 여러 가지가 이제 나중에는 보툴리즘이라고 밝혀졌죠. 이 독소에 대해서 독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라이트 체인과 헤비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헤비 체인은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그래서 리셉터, 신경세포 셀 멤브레인에 SV2 리셉터에 결합하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딱 붙으면 실제로 작용하는 이제 가벼운 체인, 라이트 체인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작용을 해서 신경 물질을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의 끈을 절단하는 SNAP25라는 걸 절단해서 신경 물질이 세포로 나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으로 이제 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에서는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분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분비하는 이동, 분비, 배출에 필요한 스네어 프로테인의 결합이 필요한데, 이 스네어 프로테인의 SNAP25를 절단을 해서 이 아세틸콜린이 신경세포 밖으로 못 나오게 해서 근육 이런 게 못 움직이게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플래시드 마비, 이완성 마비고요. 반대로 경련성 마비가 되겠죠. 반대되는 톡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툴리즘 톡신은 마비성 마비가 오는 것이죠. 침도 마르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생화학적인 이제 어떤 정보를 우리가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품에 대한 비교, 우리가 실제 맡게 되는 제품, 어떤 제품이 좋은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보톡스의 시작은 미국 알러간 회사에서 만든 보톡스 제품. 보톡스라는 게 사실 알러간 회사에서 만든 걸 보톡스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시작되었죠. 이 시장이 최초의 보톡스죠. 대단하죠. 그 후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디스포트 저기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만든 지오민,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개발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최초 제품인 메디톡스가 개발되었고, 또 메디톡스가 이제 액상 부톡스 만들었죠. 최초의 액상 부톡스 만들고, 최초로 알부민도 제거하고, 단백질도 제거한 쿼턱스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이 한국에서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제품일까요? 그것은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이 제품이 좋고,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이 제품이 좋고,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는데, 여러 가지 기준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제품이 좋은지 판단하시면 좋겠죠. 오늘 제가 선정한 기준 4가지입니다. 그래서 4가지 기준으로 보톡스 제품을 비교 평가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좀 어렵지만 이것을 알고 나면 또 제품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액상에서 어떻게 톡신을 건조해서 파우더를 만드는지, 건조 과정. 두 번째로, 성분,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보존제, 우리가 딸기 이런 잼 만들 때 설탕 넣죠? 설탕을 넣는지, 김치에 소금 넣죠? 상하지 말라고 소금을 넣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안정을 위해서 알부민을 넣는데 알부민을 얼마나 넣는지, 알부민은 과연 어디서 왔는지, 산악관지 얼마나 넣는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이 있고 불필요한 단백질이 있다. 다 있는 게 좋은지, 필요한 것만 있는 게 좋은지. 마지막으로 이제 보톡스의 효능이 언제 발현하는지, 지속기간이 얼마인지, 또 에피커시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논문과 저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바닷물을 막아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생산했죠. 왜냐하면 소금을 이동하고 파는 게 좋지, 뭐 바닷물 자체를 무거운 걸 다 옮겨서 할 수가 없죠. 보관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소금을 얻는 이런 결정체를 얻는 오래된 드라이 테크닉이 우리가 흔히 보고 있죠, 주위에서. 건조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건조 과정은 수분을 없애고 결정체를 얻는 과정인데요. 이제 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액상에서 만들고, 박테리아 배양하고, 박테리아 제거하고, 불필요한 거 걸러내고, 이렇게 액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파우더로 만들게 되는데요. 일반 건조, 바나나 보이죠? 일반 건조한 바나나는 딱딱합니다. 변질이 되죠. 그래서 물을 넣어도 원상태로 100%는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일반 건조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 동결 건조 딱인데, 동결 건조를 하면 이제 그나마 원상태로 비슷하게 돌아오죠. 식감이나 이런 게, 모양, 향기나 이런 것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제 건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의 방식인 백큐um 드라이 방식, 보톡스, 미국 보톡스가 좋다고 하는데 아직도 백큐um 드라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여러 의사들이 알지 못하지만 백큐um 드라이는 동일 건조보다 좋지 않은 과정이다. 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근데 왜 아직도 백큐um 드라이를 사용하게 됐을까요? 이것은 이제 어떤 허가 과정이나 이런 승인 과정 때문에 그런데요. 제조 공법을 바꾸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는데 뭐 수십억이 들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기 힘드니까 알라간 회사에서 백큐um 드라이가 프리징 드라이보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막 수년 동안 발표를 해버렸어요, 학회에서.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방법을 바꾸기 좀 민망하죠.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만, 누가 봐도 동결 건조가 훨씬 좋은 방법이죠. 과일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얘기하는 건 다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은 요즘엔 프리징 드라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보톡스 미국 거는 이제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건조 방법에서는 제일 좋지 않다. 우리나라 제품보다도 좋지 않다. 건조 방법은요. 이것은 이제 김정수 성형외과에서 연구한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1번이 이제 보톡스, 2번이 디스포트 영국 거, 3번 독일 제오민, 4번 한국의 보툴렉스인데요. 1번에 보시면 이 알뷸민하고 소금이 엉겨 있죠. 코딱지 같이 엉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나나 같이 딱딱해 보이고 잘 풀어지지 않죠. 근데 나머지 제품들은 아주 고르게 파우더로 돼 있죠. 이것이 고르게 된 것이 이제 프리징 드라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원상태를 보존하는 프리징 드라이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일본의 미국 알러원사의 보톡스는 건조 방법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제품은 좋지만 제조 방법은 좋지 않다. 1번, 4번은 좀 가루가 울퉁불퉁하죠. 뻑뻑하죠. 왜냐면 소금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입자 결정자가 좀 날카롭고 크고 2번, 4번은 부드럽죠. 이게 설탕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당류를 넣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코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금보다는 설탕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금하고 설탕 왜 넣을까요? 보존을 용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배추에 소금을 절이고 또 이제 딸기잼에 설탕 넣죠. 상하지 말라고 보관이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첨가제를 넣는 거죠. 인체에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첨가제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첨가제를 많이 넣을수록 보존이 오래된다. 물을 녹였어요. 그래서 김정산외과에서 연구한 보톡스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그건 많이 들었습니다. 사진 찍는데 최초죠. 제가 최초로 찍은 거죠. 이 사진들은. 그래서 아직은 이제 다른 데서 발표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워터마크를 많이 했는데 보기는 지저분하지만 이제 조만간 논문에 나올 거기 때문에 워터마크를 했고요. 1번은 보톡스, 2번은 디스포트, 3번 제오민, 4번 보툴렉스인데 1번에는 요런 하얀 이상한 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일반 건조 과정에서 얻어진 불필요한 물건들이 아닌가, 응고된 물질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 디스포트하고 제오민에서는 아주 깔끔하죠. 아주 잘 코팅이 되어 있죠. 설탕으로.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알부민이죠. 동그란 것들이 알부민이 사이즈가 균일하고 동그랗고 좋다. 근데 이 보툴렉스 한국의 보툴렉스 제품은 약간 알부민이 지저분하다. 사이즈가 울퉁불퉁하고 균일하지 않고 좋지 않다. 그래서 4번의 보툴렉스의 알부민은 양질의 알부민이 아니다. 제품이 효능은 뭐 나쁘지 않지만 알부민은 좋은 제품을 쓰지 않았다. 제가 밝혀낸 거죠. 이왕이면 좋은 걸 쓰자. 재료는 아끼지 말자.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 먹을 때 우리가 성분표를 보는데 우리가 주사를 맞기 전에 성분표를 확인하자. 저의 주장이고요. 이 보톡스, 최초의 보톡스는 이제 휴먼 알부민 0.5를 사용했고 NaC에 소금을 0.9mg 넣었어요. 이걸 이제 많이 다른 제품들이 카피를 많이 했죠. 우리나라의 메디톡스도 그렇고 이제 좀 전에 보셨던 보툴렉스도 이제 같은 동일한 사용을 했고요. 다음에 흥미롭게 이제 디스포트 연구에서는 알부민 많이 줄였어요. 0.16. 그리고 이제 설탕을 넣었어요. 락토스 2.5mg 소금을 안 넣고 그래서 설탕이 좀 더 곱게 코팅이 되는 것을 아까 전자현미경에서 보셨죠? 독일의 제오민은 알부민이 1mg 엄청 많이 넣었어요. 1mg 넣었죠. 스크로스 4.7 엄청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으면 어떨까요? 보존이 좋죠. 그래서 디스포트는 보존이 오래돼도 효능이 좋다. 보관상에서 보관에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제오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사고 다른 건 좀 빨리 써야 된다면 제오민은 좀 오래 보관하고 써도 큰 문제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도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블록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마이블록이라는 제품은 이제 미국 제품인데요. 이건 액상 제품인데 이건 보통 톡신 타입 B라서 좀 다른데 이것은 이제 HCl을 넣고 또 속시네이트라는 NaCl을 넣고 이제 속시네이트라는 걸 넣어서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를 넣었죠. 그래서 산도를 낮춰서 보관에 용이하게 했지만 산도가 낮아서 주사할 때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또 이게 단백질 함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항체가 많이 생겨서 항체가 생기면 보톡스 효과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 잘 쓰고 있지 않은데요. 보톡스 A를 맞다가 효과가 없으면 할 수 없이 보톡스 B를 써야 되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한 거를 우리가 노른자라고 그러죠. 노른자에 있다. 필요한 거. 흰자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흰자는 필요 없는 거. 노른자 보호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른자를 우리가 뉴로톡신 작용하는 톡신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흰자는 불필요한 단백질 넌 뉴로톡신 우리가 뉴로톡신이 아닌 것을 넌 톡식 프로테인이라고 하죠. 컴플렉스 프로테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프로테인은 이제 효과가 없는 거 작용 안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흰자를 우리가 컴플렉스 프로테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넌 톡신 프로테인과 톡신 프로테인은 구별되어 있고 뉴로톡신은 다시 라이트체인과 헤비체인이 있고 이 넌 톡식 프로테인 효능이 없는 프로테인은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톡신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햄 어그루틴 프로테인과 넌 어그루틴 프로테인을 날 수가 있는데 어그루틴 프로테인은 이제 적혈구를 응고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항체 발생이 많이 생기죠. 항체 발생이 생기면 보톡스 맞아도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죠. 그래서 보톡스에 항체가 생기면 큰일 나죠. 근데 우리가 예방주사 맞듯이 보톡스 자꾸 맞다 보면 보톡스 항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적은 걸 맞아야 그럴 확률이 적어진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톡스에는 이런 컴플렉스 프로테인이 많아가지고 900kD이 있고 디스포트는 300에서 900 제어미는 그냥 순수 뉴로톡신만 있어요. 150 그래서 제어민이 성분에서는 1등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만든 코아톡스 있죠. 코아톡스도 성분에서는 이제 1등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단백질을 뺀 거죠. 그러면 불필요한 단백질을 왜 우리가 넣을까요?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전에 그래서 보톡스 알려관에서는 보호를 한다, 효과가 빠르다, 완벽한 톡신이다,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다 거짓말로 밝혀졌고, 다만 우리가 섭취했을 때 위산으로 독소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지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사실 이게 톡신이 주사하면 그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알러간 미국 회사에서 거짓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전에 몰라서 그런 거라 몰라서 그런 거라 예전에는 그런 거 이해하는데 지금 이제 다 아는데 아직까지 우기고 있으니까 한심하죠. 한심한 회사죠. 돈은 많이 버는데 한심한 회사가 알러간 회사다. 그리고 의사들이 그거를 굳이god대로 믿고 있다. 공부를 안 한다. 한심하다.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단백질이 없고 150kD이 좋은 제품이다. 아직까지 900kD이 좋은 제품이라고 이제 학회에서도 발표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한심하다. 공부를 해야 된다.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다 진심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컴플렉스 프로테인 흰자가 무슨 작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 논문인데요. GI 먹었을 때는 하지만 다른 기능은 없다. 주사할 때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주사하면은 이제 150kg 달성이 바로 분리되기 때문에 굳이 900kg는 넣을 필요가 없다. 보관에 용이하냐? 보관에 용이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제오민 150kg 달성인데 보톡스 900kg 달성인데 보관 기능이 이제 제오민이 더 2배 이상 길죠? 제오민이 훨씬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넌톡시 프로테인 흰자는 보관에는 관계가 없다. 여기 이제 어떤 논문인데요. 그러면 효과가 빠르냐? 그렇지 않다. 여기 논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불필요한 단백질은 항체 형성을 증가시키죠. CD19를 증가시키고 인터로킨을 증가시켜서 항체를 발생하게 하고 우리한테 전혀 도움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뒤로는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톡스에서 뒤로는 이제 프로테인 함량을 줄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5 나노그램이었는데 최근 제품은 5 나노그램이죠. 줄였어요.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이 적을수록 좋기 때문에 보톡스도 줄이고 티스포도 줄이고 있고 제오미는 아예 0.44 나노그램으로 엄청 줄여서 제품을 출시를 했죠. 이것은 잘한 거다. 그래서 컴플렉스 프로테인이 없는 것은 좋은 제품이다. 여기에서는 디스포트하고 코아톡스라는 제품이 좋다. 이 기준으로 할 때는요. 기준에 따라서 좋은 제품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필요한 단백질은 줄일수록 좋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단백질 함량을 줄이는데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뒤로는 앞으로는 뭐 900kg를 달성이 좋다고 하지만 뒤로는 줄이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제 보톡스 함량을 줄이고 있다는 또 다른 논문이고요. 보톡스에서 프로테인 함량이 적을수록 효과는 똑같은데 단백질이 적을수록 항체 생성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성이 생기는 확률이 적어지게 되는 그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온셋이라는 건 이제 발현 시간, 에피카시 효능, 듀레이션, 작용 기간이죠.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제 마크라는 이런 분이 ABO, 디스포트죠. 온나, 보톡스죠. 알로가 이걸 연구했는데요. 온나하고 이제 아보는 사실 영국하고 미국이기 때문에 유니트가 달라요. 그래서 비율을 2.5대 1로 했는데 2.5대 했을 때 이제 컴플리트 온셋 발현 시간 완전히 했을 때 디스포트 3일, 보톡스 5일이로 디스포트가 좀 빠르게 나왔어요. 발현 시간을 보면 디스포트가 좋다. 그리고 온셋이 사실 제오민도 3일이거든요. 그래서 발현이 빠른 것은 제오민하고 디스포트가 1등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또 그렇지만 디스포트가 이제 프론탈리스 액티비티 메저먼트 스탠다드에서 이제 90%가 디스포트가 에피커시에 도달했고 보톡스가 75%. 그러니까 디스포트가 좋게 나왔죠. 그래서 보톡스 주사한 쪽에서 보다 디스포트가 더 효과가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김정수 성형외과 연구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제품을 맞는데 디스포트 맞은 환자들이 조금 더 효과 좋아요 이렇게 하는 분이 많았어요. 근데 디스포트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가격을 많이 조금 더 받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보톡스 맞다가 디스포트 맞으면 또 효과가 좋아요. 그러고 디스포트 맞다가 다른 제품 맞으면 효과가 적네요 이렇게 환자들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신빙성이 있습니다. 듀레이션 어떨까요? 듀레이션은 지속기간 어떨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풀 에펙트가 이제 디스포트가 103일, 보톡스가 87일. 그리고 이제 디스포트가 119일, 보톡스가 77일. 디스포트의 지속기간이 엄청 길게 나왔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제 보톡스가 벌써 90일째부터 풀리고 있죠. 그래서 듀레이션이 디스포트가 더 길게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도브라는 저널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 회사는 그냥 돈만 주면 실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거는 사실 읽으면 좋지 않습니다. 읽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어민이 3일, 보톡스가 5일, 디스포트가 5일이라고 했죠? 이게 거짓말입니다. 디스포트도 3일인데 거짓말을 써놨고, 제어민이 더 빠르고 긴 효과를 나타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논문은 멀쩡사에 후원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죠. 후원을 한 논문들은 회사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원받은 논문은 쓰레기다. 우리가 보면 안 된다. 여하튼 온셋은 두 가지가 3일로 비슷하게 나왔고요. 김정서 성형외과에서 한 연구 자료인데요. 듀레이션도 아까 거짓말 논문과는 달리 온셋 비슷하게 나왔고 효과 좋죠? 듀레이션은 디스포트 쪽이 길다. 보톡스 쪽은 주름이 다시 생긴다. 디스포트가 길고 제어민이 효과가 짧다. 주름이 빨리 생기죠. 그래서 아까 그 제어민 회사의 논문은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여러 가지 증거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디스포트는 유니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제품하고 비교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1대3으로 하느냐 1대2로 하느냐 결과가 좀 달라지는데, 여하튼 디스포트는 효과가 좀 오래 간다는 게 좀 여러 가지 논문에서 나타났고, 김정수 성형외과 연구에서도 디스포트가 좀 오래 가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인데 오래 가는 보톡스는 디스포트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거는 급하다. 뭐 3일 있다가 결혼식이다 그러면 디스포트 제어민이 좋다. 온셋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가 더 유리할지는 달라지는 것인데요. 또 디스포트는 영국 제품이라서 영국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유니트 단위가 뭐 다르고, 미국의 보톡스는 또 미국지를 사용했죠. 그래서 미국지하고 영국지가 파워가 달라서 이제 마비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미국지를 사용한 거, 영국지를 사용한 거 제품이 좀 달라서 비교가 쉽지 않다. 여기 약간 우리가 포인트인데, 디스포트가 그럼 왜 효과가 기냐? 그것은 아마도 이 유니트가 다르기 때문에 한 병 안에 더 많은 톡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톡신을 많이 넣으면 지속기간이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디스포트는 뭐 효과가 물론 여러 가지 물광 효과나 여러 가지 다르지만 이제 톡신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제가 해보고요. 제오민 독일 제품 그리고 한국의 코아톡스는 복합 단백질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래서 150kD만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이종 단백질이 없고 복합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항체 발생이 적죠. 그래서 내성이 적게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차세대로 좋은 기술이다. 그래서 단백질이 적을수록 좋은 톡sin이라는 것이죠. 단백질이 좋고 효능이 좋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복합 단백질이 필요 없는 걸 제거한 것이, 흰자를 제거한 것이 좋은 제품이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프리징 드라이 방법이 더 좋다. 일반 이제 미국 알러간사의 보톡스는 백큐um 드라이를 사용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공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 건조 과정이 프리징 드라이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톡스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제 요새는 환자들도 똑똑해야 돼요. 자기가 맞는 거기 때문에 의사 말을 뭐 다 믿을 수가 없고, 또 의사들이 이거 잘 몰라요. 잘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도 어느 정도는 좀 지식을 가지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이게 다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 병원에 있는 걸로 추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또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환자들도 자기가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까지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김종서 성형외과의 김종서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